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복소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3을 보니까 이 복소 함수의 이제 극한이라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요것에 좀 은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우리가 실함수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에서 이 실함수의 극한의 정의의 은밀한 정의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이 복소함수에 있어서도 이 은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자, 이 표현은 이 델타를 우리가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적당히 잡았을 때의 그런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이용해서 이 델타, 양수 델타를 적당히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에 z-z0의 이 절대치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인 모든 z에 대해서 fz-l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리미트 z가 z0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에 fz는 l이라고 나타내고, 요 l을 z0에서의 함수, 복소함수 f의 극한값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렇게 우리 정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함수에서 우리가 극한의 은밀한 함수의 극한의 은밀한 정의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죠? 다만 이제 우리가 실함수하고 복소함수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기하학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다는 거죠. 자, 일단 가장 핵심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요 z가 z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은밀한 정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요 표현은 z라고 하는 것이 z0의 델타 근방에 있을 때에 요 fz는 l의 엡실론 근방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승리할 적에 우리는 z0에서의 복소함수 f의 극한값을 l이라고 나타낸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 표현이 여기서는 z가 한없이 z0로 간다라는 이런 표현인데, 그것을 우리가 실함수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런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z가 z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방향이 여기에서는 복소함수에서는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함수에서는 우리가 요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a를 기준해서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를 우리 우극한이라고 그러죠.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를 우리가 자극한인데, 이렇게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경우하고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딱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것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요 절대치, 지금 x 빼기 a가 자, 요렇게 델타보다 우리가 작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에 x가 a의 델타 근방에 있을 때 그 말은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방향은 두 방향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하고 작은 쪽에서 동일한 수직선 위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z가 z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즉 z가 z0의 델타 근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림으로 보면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이 z라는 평면의 동네에서 자, 요 점이 z0라 하고, 우리가 그랬을 때의 z0의 델타 근방이라는 것은 요 z0로부터 델타만큼 떨어져 있는 요 동네를 다 가리킨다는 거죠. 이와 같이 z0의 델타 근방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z0로부터 델타만큼 떨어지는 요 구역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 구역 안에 z가 놓여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게 점점점 이 델타의 값을 한없이 작은 값으로 만들게 되면 이 z는 z0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그럴 때에 이 z가 z0에 가까워지는 방향은 여기에서는 딱 양방향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방향이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Z가 이 방향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 방향에서 이 방향에서 가까워지고 어느 방향에 가까워지더라도 경로에는 무관하다는 거. 어떤 경로로 Z가 Z0에 가까워지는가는 이 복소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Z가 여기 표현대로 Z0에 델타 근방에 Z가 있다. 이 말은 곧 Z가 Z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요 복소 함수의 극한은 이 자체를 하나의 그림으로서 기하학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실함수 극한에서는 우리가 x가 한없이 a로 갈 때 함수 fx의 이 극한의 의미를 우리 그림으로 바로 표현할 수 있죠.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fx의 극한값은 fa라고 하는 요 극한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x의 변화와 극한값의 변화를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딱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소 함수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의역 부분에서는 z평면에 표시되고 다만 우리가 치역의 내용은 우리가 w평면에서 파악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z가 한없이 z0로 간다는 것은 별도로 z평면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즉 Z0의 델타 근방에 Z가 놓여 있다. 이 말은 Z가 한없이 Z0의 경로에 무관하게 가까워진다. 그런 뜻이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에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FZ가 한없이 L에 가까워진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요 은밀한 정의로 말할 때는 FZ가 L의 엡실론 근방에 놓여 있다. 그런 뜻이죠. 즉, 요 값이 L이라고 했을 때에, 요 점을 L이라 했을 때에 L의 엡실론 근방이라는 것은 L로부터 엡실론만큼 떨어져 있는 요와 같은 우리가 구역을 정하고 이와 같은 구역 안에 우리가 FZ가 놓여 있다는 것이 바로 요것이 의미하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엡실론의 크기를 한없이 작게 하면 요 W 즉 FZ는 한없이 L에 가까워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L의 엡실론 근방에 FZ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복소 함수에서는 요 놈은 요 놈대로 파악하고 FZ가 한없이 L에 가까워진다. 즉 FZ가 L의 엡실론 근방에 놓여 있다는 것은 별도의 평면에서 얘는 Z평면에서 얘는 W라는 평면에서 각각 어떻게 한다? 파악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요 쓰는 형식은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공부한 요 틀은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그 틀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시험에 어떤 주관식에서 어떤 복수함수 극한의 은밀한 정의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라고 하면 요 틀을 그대로 활용해서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열린 원판 Z의 절대치가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Z는 이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정의된 함수 fz 이꼴 2분의 iz에 대해서 z가 한없이 1로 가까워질 때 fz의 극한값이 2분의 i임을 보여라. 우리가 이제 그냥 여기다가 z 대신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i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증명해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공부한 은밀한 정의로 한번 표현해 보라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은밀한 정의로 보인다는 것은 결국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여기서 이제 이게 z가 한없이 1로 가는 거니까 절대값 z-1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 일 때에 요놈의 극한값이 2분의 i니까 fz 빼기 2분의 i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놈이 성립할 적에 요놈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되는데 요놈이 성립할 때 요놈이 성립하도록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요 동네에서 어떤 작전을 짜야 되냐면 지금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우리가 가지고서 요 적당한 양수 델타를 정해주는데 이 적당한 양수 이 델타를 뭐에 관한 함수로 그렇죠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우리가
적당히 두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둘 쪽에 뭐가 성립하도록, 요 놈이 성립했을 때에 요 놈일 때에 요 놈이 성립하도록 요 델타를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적당히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정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요 부분. 자, 요 왼쪽에 있는 요 부분, fz 빼기 2분의 i의 절대치를 일단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정리하냐면, 요 놈을 가공을 하는데 반드시 요 절대치 z-1이 나오도록 가공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fz, 자, 요 fz라는 것이 2분의 iz니까 요 자리에 2분의 iz를 대입하면 2분의 iz 빼기 i인데, 그럼 우리는 요 식에서 요 절대값 z-1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i를 밖으로 묶어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절대치 안에는 i니까, 자, 어른도 아니고 i인데, 자, 좀 웃으세요. 자, 요렇게 절대치 i를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안쪽이 이렇게 남았죠. 그렇죠? 물론 요 2도 밖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i의 절대값은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있으나 마나니까 결국 2분의 절대치 z-1이라고 이렇게 변형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값 z-1이 델타보다 작다일 때라는 그 뜻이니까 요 분자가 델타보다 작으니까 이 전체 값은 2분의 델타보다 뭐다? 우리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즉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델타를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우리가 적당히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요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도록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요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도록 잡으려고 그러면 현재 요 값이 2분의 델타보다 작다로 지금 우리가 정리가 되었죠. 그러면 요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기 위해서는 요 엡실론하고 델타의 관계는 이 2분의 델타는 엡실론보다 작다로 잡아버리면 돼. 그죠? 즉 엡실론이 2분의 델타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도록 델타와 엡실론을 엮으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부동으로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델타를 그냥 2엡실론이라 잡아도 상관없죠. 상관이 없고 그놈보다 더 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부동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요 두 식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델타와 엡실론의 관계는 소위 요 델타를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자, 2분의 델타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요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결국 작다가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곧 이 말은 델타가 2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따라서 우리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요 부분의 적당한 양수 델타를 어떻게 존재시키면 되냐면 이렇게 존재시키면 된다는 거죠. 델타가 2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도록 델타를 엡실론으로 엮으면, 이렇게 엮어주면 요 놈이 성립했을 때에 요것은, 요 부분은 뭐가 항상 뭐보다 작다?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지겠죠. 요게 요렇게 잡히면 여기에서 요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 요 fz 빼기 2분의 i의 절대치는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는 여기까지 보였다는 것은 결국 뭐죠? 요 놈이 성립할 때 요 놈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z가 1의 델타 근방에 있을 때에 fz는 2분의 i의 엡실론 근방에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z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질 때에 fz는 한없이 2분의 i에 가까워진다, 그런 뜻이죠. 그럼 그것은 리미트 z가 한없이 0으로 갈 때에 fz는 2분의 i라고 하는 극한값을 갖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파악해 보면, 자, 먼저 요 동네, 자, z가 1의 델타 근방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1이 여기 있고 이만큼을 우리가 델타라 했을 때 그 델타는 이제 구체적으로 2엡실론이죠. 자, 1의 델타 근방을 우리가 이렇게 잡았는데, 이 문제는 이제 z가 딱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원 안에 있는 z값 중에서 우리가 1의 델타 근방에 있는 부분은 이 비큼진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z가 이 비큼진 부분에 있을 때, 이 말은 요 놈을 만족하는 z값이 1의 델타 근방에 있을 때, 이 비큼진 부분에 있을 때,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요 놈의 의미는 무슨? 요거의 의미는, 자, 요게 2분의 i인데 2분의 i에, 자, 이만큼을 엡실론 했을 2분의 i 엡실론 근방 안에 뭐가 있다?
요 FZ가 있다. 그런 뜻이랍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여러분 기하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Z평면에서 요놈을 파악하고 W평면에서 요 부등식을 우리가 기하학적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이 파악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 15번도 간단한 증명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 하나의 세어롬으로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핵심이 요건데, 이 복수함수 fz는 요 실수부를 나타내는 ux, y라는 함수하고 허수부에 해당되는 vx, y. 자, 이 복수함수의 실수부와 허수부 자체는 이 하나하나는 각각은 x, y에 관한 이변수 실함수라고 그랬죠. 자, 이 실함수인 요 허수부와, 아니, 실수부와 요 허수부를 각각 ux, y, vx, y라고 했을 때에, 자, 요 복수 함수의 극한값이 이 w0. 자, 요 w0. 근데 이 w0가 보니까, u0와 v0를 각각 실수부, 허수부로 하는 이와 같은 복소수죠. 그러니까 요 복소 함수의 극한값이 w0인 것은 이 복소 함수의 실수부의 극한값이 u0가 되는 거하고 허수부의 극한값이 w0의 허수부인 v0가 되는 거하고는 서로 뭐가 된다? 동치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도 성립하고 요렇게도 성립한다. 그런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요것을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요 좌변이 성립할 때에 우변이 성립함을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데 먼저 좌변이 성립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자, Z가 한없이 Z0로 간다는 것은 절대값 Z-Z0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 이런 뜻이 그것을 의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립했을 때에 요 F0의 FZ의 극한값이 W0라는 것은 절대값 F0 마이너스 W0 그죠? FZ 빼기 W0의 이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한다는 뜻이 여기까지가 바로 요 밑줄진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죠. 요 말은 Z가 한없이 Z0에 가까워진다 그런 뜻이고 그랬을 때 요 말은 FZ의 극한값은 W0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이 성립했을 때에 요 부분이 성립하고 그리고 AND 요 부분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보이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x, y가 x0, y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말은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요 말은 결국 우리는 지금 요 z가 z0에 가까워진다는 그죠? z가 자, z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x 플러스 iy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z가 z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이나 x, y가 x0, y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요 극한값이 요 놈의 극한값이 u0임을 보이는 방법은 자, x, y가 x0, y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요 말로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요 말이 성립했을 때에 ux, y의 극한값이 u0임을 우리가 보이는 방법은 ux, y에서 u0를 뺀 요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결국 작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요 말이 요 놈이 성립할 때에 ux, y 빼기 u0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보이게 되면 z가 한없이 z0에 가까워진다는 이 말이나 x, y가 x0, y0에 가까운 말이랑 같이 우리가 같은 말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에 요 놈의 극한값이 u0라는 사실을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ux, y의 극한값이 u0라는 사실과 vx, y의 극한값이 v0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부터 증명한다는 것은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고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보이면 된다는 거죠. 자, 찬찬히 여러분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ux, y에서 u0를 뺀 절대값은 자, 여기에서 뜬금없이 자, 요 놈에다가 지금 요것을 우리가 추가를 했죠. 자, 그래 놓고 우리가 자, 요 부분은 그대로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 vx, y 빼기 v0에 i v0에다가 i를 곱한 만큼을 더한 절대값으로 표현했죠. 그래 놓고 우변은 좌변보다 즉 좌변은 우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죠. 요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우리가 요것을 요거는 우리가 허수가 없죠. 그렇죠? 실수값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덩어리를 하나의 A라는 실수값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구조가 A의 절대값하고 A 플러스 IB의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에 자, 좌변이 우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죠. 뜬금없이 이걸 우리가 하나 추가를 했죠. 그렇죠? 그럼 이건 항상 승리하는 게 뭐냐면 이 좌변의 의미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루트 A 제곱이라고 하면 이 우변의 의미는 우리가 복소수의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것은 실수부 제곱 플러스 허수부 제곱이니까 자, 무슨 말이겠죠? IB가 추가된 값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당연히 요 오른쪽이 왼쪽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요 놈을 이제 왜 추가했는지는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요 좌변은 우리가 먼저 이 생각한 요 좌변이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보이기 위해서 좌변보다는 크거나 같은 요 우변을 우리가 하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우변을 찬찬히 보니까 지금 ux, y하고 i 곱하기 vx, y라는 것은 fz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겠죠? 요 놈하고 요 놈 곱한 것은 fz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u0하고 i 마이너스 v0에서 마이너스를 떼고 생각하면 자, 마이너스를 떼고 생각하면 u0 플러스 i v0 이렇게 되죠. 그러면 u0 플러스 i v0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w0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요 마이너스 요게 지금 이 전체가 지금 뭐니까 w0니까 결국 fz 빼기 w0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제 조건에서 f0 빼기 fz 빼기 w0가 엡실론보다 작다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것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보인 거죠? 그렇죠? ux, y가 지금 ux, y에서 u0를 뺀 그의 절대치가 결국 엡실론보다 작다를 보였다는 것은 결국 ux, y의 극한값이 u0라는 사실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vx, y의 극한값이 v0임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자, 여기에서 지금 vx, y에서 v0를 뺀 요 절대치가 결국 이제 요 엡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이제 보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요 절대치 안 부분에다가 이렇게 i만큼을 이렇게 우리가 곱했답니다. 요 절대치 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에다가 i만큼을 곱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우리가 요놈을 다시 곱해버리고 똑같아지죠. 그쵸? 자, 그래서 요만큼을 뺐는데 사실 요게 의미가 없는 게 요것은 뭐죠? 마이너스 i의 절대값은 뭐죠? 1이죠. 그쵸? 1이니까 요거는 사실상 없는 거와 같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요 절대치 안에다가 요렇게 i 하나는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어른도 아닌 i를 곱해줘. 자, 그러면 그것은 요렇게 우리가 두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ux, y 빼기 u0라는 그쵸? 요 실수 이만큼에 해당되는 실수를 여기다가 더한 거죠. 더했죠. 그쵸?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iy 자, 요렇게 우리가 IB의 절대값하고 실수 a를 추구한
IB에다가 실수 A만큼을 더한 거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당연히 오른쪽이 왼쪽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루트 B제곱을 뜻하는 거고 이것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만큼을 추가한 것은 자, 요 놈의 절대값에다가 그 놈에다가 이만큼 실수를 더한 거의 절대값은 반드시 왼쪽보다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 ux, y하고 i 곱하기 vx, y는 fz가 되어지고 그리고 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여기다 가져오고 u0에다가 i, v0의 합은 w0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 요 결과에 의해서 결국 이것은 뭐다? 엡실론보다 작다인 것을 우리가 보였죠. 작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 부분이 즉 vx, y 빼기 v0의 절대치가 결국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우리가 보인 셈이기 때문에 결국 요 놈이 승리한다. 즉 vx, y의 극한값이 v0라는 사실을 보인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놈이 승립하고 우리가 요 놈이 승립한 것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좌변이 승립하면 우변이 승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증명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역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요 우변이 승립할 때에 이제 우리는 좌변이 승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자, 먼저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자, 극한이 이제 우리가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델타 값도 두 개가 필요하겠죠. 자, 요 극한 값에 해당되는 동네에 사용할 그쵸, 델타 값을 델타1이라고 요 동네에 사용할 델타 값을 우리가 델타2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자, 먼저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보자는 거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보실 때에 x, y가 한없이 x0, y0에 가까워진다의 수학적 표현은 뭐냐? 자, 이것은 우리가 x, y가 x0, y0, 뭐다? 델타1 근방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복소수일 때는 절대값 z 마이너스 뭐였죠? 우리가 아까 z0의 절대치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수학적 표현은 요 z라는 점하고 z0라는 점 간에 뭘 얘기하는 거죠? 거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x, y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x0, y0니까 아예 요것을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요것에 해당되는 지금 우리가 지금 요 놈에 대응하는 요런 꼴에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표현할 적에는 x, y와 x0, y0, 사이의 거리니까 x 빼기 x0의 제곱 빼기 플러스 y 빼기 y0의 제곱의 루트 값이라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0보다 크고 델타1보다 작다일 때라고 우리가 표현한 거라는 거죠. 자,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대에 요 놈의 극한값이 u0란 말은 ux, 0에서 u0를 뺀 절대값이 보통은 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요 엡실론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뭐 2분의 엡실론, 뭐 3분의 엡실론, 4분의 엡실론 이런 마음대로 둬도 상관없다는 거죠. 또는 필요하다면 3엡실론이라 줘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엡실론 대신에 왜 2분의 엡실론을 뒀는 것은 우리가 요 놈이 승립할 때 요 놈이 승립하는 보이기 위해 기술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둔 거랍니다. 그 왜 뒀는 뒤에 가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요 극한은 우리가 역시 x, y가 x0, y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내지는 요 x, y가 x0, y0의 델타2 근방에 놓여 있다는 수학적 표현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델타2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 거죠. 그럴 때에 요 놈의 극한값이 요 놈이라는 것을 이렇게 vx, y에서 v0를 뺀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델타라고 하는 것을 미니멈 델타1, 델타2라고 이렇게 둔 것은
요 부등식이 동시에 승립하는 요게 일종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해봤죠. 우리가 왜 이렇게 표현하면 요 두 개가 우리가 델타1과 델타2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이 부등식이 동시에 승립시키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델타1, 델타2에서 만약에 미니멈인가 델타1이 요 놈이 더 작은 값이면 자, 요 가운데 내용은 똑같죠. 그죠? 요 놈이 더 작은 값이면 요 루트가 델타1보다 작으면 무슨 말이죠? 델타2보다 작다가 바로 자동으로 성립하죠. 그죠? 요 둘 중에서 델타1이 더 작은 값이면 요 루트가 델타1보다 작으면 델타2보다도 당연히 작죠. 델타1이 작으니까 델타2는 델타1보다 더 큰 값이니까 델타1보다 작으면 델타2보다 당연히 작죠. 또 요 둘 중에서 요 루트가 델타2보다 둘 중에서 델타2가 더 작다라고 하면 이 루트가 작은 값인 델타2보다 작으면 큰 값인 델타1보다 작다가 자동으로 성립하죠. 그것이 바로 요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일단 그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극한이 우변이 승립할 때 좌변이 승립함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Z가 Z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수학적 표현은 요거, 자, 요게 지금 복소수 Z고 요게 지금 복소수 Z0죠. 그죠? Z 빼기 Z0의 절대치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일 때에 FZ 빼기 W0의 절대치가 에프실론보다 작다임을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요 놈이 승립할 때에 결국 요 놈이 뭐보다 작다? 에프실론보다 작다임을 보이면 요 놈이 승립한다는 사실을 보인 셈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요 FZ라는 함수가 지금 요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우리가 위에서. 그리고 W0라는 것은 우리가 요 위에서 요렇게 되어진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자, 요 UX, Y하고 자, 요 U0라는 요 실수부 부분 자, 요 실수부 부분하고 허수부 부분을 각각 따로 떼가지고 그죠? 절대치 플러스로 만들어 놨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요놈과 요놈이 여러분 편의상 UX, 빼기 U0를 편의상 우리가 A라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I 해주고 자 VX, Y에서 자 요 V0를 뺀 것을 우리가 편의상 B라고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A는 이 라지 A는 UX, Y에서 U0를 뺀 것을 스님 편의상 A라고 해서 그리고 VX, Y에서 V0를 뺀 것을 우리가 편의상 B라고 했다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IB의 절대치는 A의 절대치와 우리가 IB의 절대치, IB의 절대치와 비교했을 때는 자, 요놈이 합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요놈보다는 요놈이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이 우리가 성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 기억하세요. X 플러스 Y하고 X의 절대값하고 Y의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는 항상 요놈이 요놈보다 어떻게 하다? 크거나 같다는 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 부등식을 항상 성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 IB의 절대값에서 우리가 I를 밖으로 이렇게 절대치 I를 밖으로 끄집어내도 상관없죠. 자, 그것이 바로 이 수학적 표현이라는 거죠. 요게 지금 A에 해당되고 요게 지금 B고 요게 뭐죠? I죠. 요 꼴이 지금 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 I의 절대치는 뭐니까 요게 항상 1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요걸 떼버리고 요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UX, 빼기 U0의 절대치는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했으니까 요 놈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죠. 그리고 VX, Y 빼기 V0의 절대치는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하겠죠. 그럼 요 놈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고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니까 이 두 개의 합은 뭐보다 작다?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국 우리는 F0에서 W0를 뺀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FZ의 절대치 극한값은 뭐다? W0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보인 셈이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요
요 표현하고 같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요 놈이나 또는 요 놈하고 요 표현은 같은 표현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결국 우변이 성립할 때에 좌변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책에 보면 세세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많이 기술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아주 상세하게 작은 우리가 기본적인 산수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놨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학교 시험에 이런 걸 증명 문제로 또는 각종 시험에서 증명 문제로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 C오름 4는 복소 함수의 극한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실함수의 경우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확인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Z가 한없이 Z0에 가까워질 때에 FZ의 극한값을 L이라고 하고 GZ의 극한값을 K라고 했을 때에 자, 이 두 복소 함수를 더한 함수의 극한값은 각각의 함수의 극한값을 더하면 되고 FZ에서 GZ를 뺀 함수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서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복소 함수를 곱한 거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서 곱하면 되고 나누었을 때는 나누면 되고 물론 이 분모는 연결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절대치의 FZ에 절대치를 붙인 요 복소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라 했을 때도 절대치 안의 극한값을 구해서 절대치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FZ의 극한값과 GZ의 극한값 각각 L과 K로 이렇게 수렴할 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 복소함수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증명하라고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Z 대신 I를 이렇게 바로 대입해서 극한값을 계산하면 된답니다. 다만 여기서 Z 대신에 I를 대입했을 때에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기 때문에 현재 모양으로는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없죠.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를 우리가 한번 해서 우리가 이 극한값을 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Z-I라는 인수가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에도 Z-I라는 인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Z4승 빼기 1은 자, Z제곱 플러스 1, Z제곱 빼기 1인데 자, 요 인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생기는 거죠. 자,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자, 요렇게 마이너스 i의 뭐다? 지금 제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여기 이제 z제곱 빼기 i제곱이니까 요걸 인수분해, 요 부분이 z제곱 빼기 i제곱을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z-i, z 플러스 i 요렇게 해줄 수 있죠. 자, 요 뒤에는 우리가 그대로 적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분자를 인수분해한 결과가 z-i, 자, z 플러스 i, z제곱 빼기 1. 자,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어지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자, 요 z-1, z-i, z-i는 약분해버리고 그리고 z 대신에 i를 대입하면 자, 2i가 되어지고 z 대신에 i를 대입하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은 이와 같이 마이너스 4i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요 경우에도 우리가 z 대신에 1 플러스 i를 여기다 대입하면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가 0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도 분자도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에도 우리가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인수분해 할 때 여러분 좀 요령껏 하셔야 되는데 z 대신에 1 플러스 i를 대입해서 0 됐다는 것은 이 분모 안에 어떤 인수가 포함되어 있냐면 z 빼기 1 플러스 i라는 인수가 분명히 이런 인수가 이 분모의 인수분해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분자 역시도 z-1 플러스 i라는 인수가 무조건 포함되어 있죠. 왜? 우리가 금방 z 대신 1 플러스 i를 여기다 각각 대입했을 때 분모 분자가 0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찾는 부분은 매우 간단하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요게 z제곱이니까 여기도 반드시 z가 있어야만이 이렇게만 나오면 z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요 마이너스 1 플러스 i하고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뭔가가 곱해서 쓸 때 그 결과가 빼기 2i가 되어지기 때문에 자, 1 플러스 i만큼을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되죠. 왜냐하면 1 플러스 i와 1 플러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소수 계산에서 1 플러스 i의 제곱은 1제곱 i제곱은 없어지고 2i가 되어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요놈 두 개를 곱하면 2i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요게 z제곱이니까 여기도 z가 있어야만이 z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요 2가 만들어져야죠. 1 플러스 i에다가 뭘 곱하면 2가 되는가 하면 1 마이너스 여기에 i가 5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1 플러스 i에다가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렇게 곱하면 1이고 요렇게 곱하면 1 되니까 2가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요놈 곱하기 요놈 하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요게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요놈은 우리가 약분시켜 버리고 자, z 대신에 1 플러스 i를 자, 여기다 대입하면 자, 분자는 2i가 남죠. 그리고 z 대신 1 플러스 여기다 대입하면 1 플러스 i가 2개죠. 자, 그리고 우리는 요 2와 2를 약분해 버리고 분모 분자에다가 1 마이너스 i만큼을 곱하면 이렇게 실수화 시키면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1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z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z바분의 z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우리가 이제 실함수에서는 극한값이 없다는 사실을 보일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일단은 자극한 우극한 값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겠죠. 그런데 복소함수에서는 우리가 z가 여기서 한없이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 경로에 무관한 값이 나와야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에 따라서 이 극한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사실을 항상만 보이면 무슨 말이겠죠?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 z를 자, 우리가 x 플러스 자, iy라고 이렇게 우리가 두게 되면 자, 주어진 자, 극한값은 z가 0으로 갔을 때에 자, 분자는 자, x 플러스 iy, 분모는 x 마이너스 iy 이렇게 우리가 요놈의 켤레가 분모니까 켤레를 분모에 쓰면 되겠죠. 자,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요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림으로 선생님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가 0이 있고 자, 여기가 요쯤에 우리가 만약에 z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럼 z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로를 갖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z가 한없이 0이 갔다. 자, 요걸 우리가 경로 1이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요 경로, 자, 요 1이랑, 그죠? 경로 1에서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y는 항상 0이죠. 그죠? y는 항상 0이고, x 값이 지금 한없이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죠? 정확하게 하면 x 이제 플러스 값으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데, 자, 요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주어진 요 극한값은 어떻게 되냐면 자, y는 항상 0이니까 이게 y는 0 돼버리면 x만 남죠. 그리고 z가 한없이 0으로 간다 했을 때 그 의미가 여기서는 x가 한없이 0으로 간다는 그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약분해 보면 결국 요거의 극한값은 1이죠. 그죠? 그런데 경로를 만약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0에 가까워질 때 요걸 경로 2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경로 2를 따라서 우리가 극한값을 조사해보면 요렇게 따라 내려오게 되면 x의 값이 이번엔 항상 0이고 y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이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 극한값은 자, 리미트 자, y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이고 z가 0에 간다는 말은 자, x는 없어졌으니까 자, iy 마이너스 iy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요거는 약분해 버리면 요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보다시피 경로를 서로 다른 경로를 두 개 잡았더니 극한값이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한다? 다르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정리해서 적으면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죠. 자, 따라서
자, 접근하는 경로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나왔죠. 그죠? 값이 다름으로 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실함수에서 우리가 연속 조건을 공부했는데 마찬가지로 복소함수에서도 우리가 연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복소함수 fz가 z0에서 연속일 조건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z-z0의 절대치가 델타보다 작을 때에 fz-fz0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걸 우리가 보통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죠. 자, 요게 리미트 z가 한없이 z0에 가까워질 때 그런 뜻이죠. 그랬을 때에 fz의 극한값이 z0의 함수값인 f0가 되어진다. 이 박스 안에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z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z0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고 z0에서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아진다를 만족을 하면 우리는 함수 fz가 z0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실함수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요 fz를 요렇게 복수함수 fz를 자, 실수부를 나타내는 실함수 ux, y와 허수부를 표현하는 실함수 vx, y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 z0에서 연속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 자, 그랬을 때 이 z0를 구체적으로 x0 플러스 iy0라고 했을 때에 자, 요 복수 함수가 z0에서 연속일 필요 충분 조건은 뭐와 어떻게 되냐면 이 복수 함수의 실함수 실수부를 나타내는 실함수 ux, y와 허수부를 나타내는 이 실함수 vx, y가 이 실함수가 z0에 들어가는 점인 x0, y0에서 연속인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복수함수가 z0에서 연속일 조건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이 복수함수의 실수부를 나타내는 실함수 ux, y와 허수부를 나타내는 실함수 vx, y가 z0에 대응하는 점인 x0, y0에서 이 두 실함수가 각각 연속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번, 2번, 3번 세 가지 중요한 우리가 또 이제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fz라고 하는 것이 지금 z0에서 연속이면 그 fz의 켤레인 함수도 역시도 z0에서 연속이 되어진다라고 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fz 빼기 fz0의 절대치는 자, 요 각각의 켤레를 뺀 절대값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요 두 개가 같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자, 함수 f0가 z0에서 연속이면 요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요 값이 요 값과 요 값이 같다는 것은 요 값이 엡실론보다 작으면 요 값 역시도 엡실론보다 작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요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z가 한없이 z0에 가까워질 때에 fz의 켤레의 극한값이 요렇게 되어진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요것이 의미하는 바가 fz의 바도 z0에서 연속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문제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이 왜 같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요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FZ라고 하는 이 복수함수는 분명히 실수부분하고, 자, 요렇게 실수부하고 호수부가 있겠죠. 그래서 편의상 세모 플러스 I 네모를 해봅시다. 그리고 FZ0라고 하는 것을 세모 제로 플러스 I 네모 제로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FZ 바라고 하는 것은, 자, 무엇의 부호? 호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FZ0 바라고 하는 것도 역시 호수부의 부호를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요 자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자변은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거의 절대값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 놈에서, 자, 아니, 요 놈이죠, 요 놈이죠. 선생님 말을 잘못했죠.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거의 절대값이죠. 그러면 우리가 절대치라는 것은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값이죠. 그러면 세모에서 세모 제로를 뺀 거의 제곱. 자, 요 놈의 제곱. 그리고 허수부는 네모 빼기 네모 제로인데 실수부의 제곱에다가 뺐을 때 허수부의 제곱의 루트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되는 거? 우변은 이제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복소수의 절대치죠. 그러면 요 놈에서 요 놈을 뺐을 때 실수부는 세모 빼기 세모 제로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세모 빼기 세모 제로의 제곱이 되어지고, 뺐을 때의 호수부는 네모, 마이너스 네모, 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네모 제로의 요게 호수부가 되어지고 요 놈의 제곱이죠. 근데 보다시피 네모 빼기 네모 제로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네모 플러스 네모 제로의 제곱이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좌변 우변은 서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걸 그냥 이렇게 적어놨을 때에 왜 같은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상세하게 좀 설명을 했다는 거죠. 잘 모를 땐 여러분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FZ 빼기 FZ0의 절대치는 각각의 켤레를 뺀 절대치와 같다는 사실은 요 놈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전제가 되어진 거죠. 연속이면 요 놈이 엡실론보다 작다. 그 말은 FZ의 극한값이 F0다, 그런 뜻이죠. FZ0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 놈과 요 놈이 같으면 요 놈이 엡실론보다 작으면 요 놈 역시도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사실로부터 FZ 바의 극한값은 FZ0 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FZ 바라고 하는 것은 요 Z0라는 값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복수함수 FZ가 Z0에서 연속이면 그거의 켤레도 역시 Z0에서 연속이다. 요걸 나중에 써머리에서 잘 봐두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FZ가 Z0에서 연속이면 그 절대치 함수도 Z0에서 연속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자, 여기에서, 자, 이거 절대치 하나 빠졌죠. 여기에서 FZ의 절대값에서 FZ0의 절대값을 뺀 거의 절대값은 FZ에서 FZ를 요 뺀 절대치와 비교했을 때에 요 좌변보다 우변이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요 부등식을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XY의 절대값을 뺀 값은 그 절대값 뺀 거의 절대치보다는 얘가, 그쵸, 얘보다 작거나 같죠. 자,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얘기죠. A하고 A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당연히 A의 절대값이 A보다 크거나 같죠. A를 요 놈이나 A라 봤을 때에.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요 놈보다는 또 X-Y의 절대값이 더 크거나 같다는데, 여기서 지금 사용된 것은 지금 여기서 사용된 것은 요 놈이죠. 그렇죠? 지금 요 놈하고 요 놈을 비교했을 때에 우리가 각각의 절대값의 뺀값의 절대값은 그 두 값은 그냥 뺀값의 절대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용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FZ가 Z0에서 연속이 되어지면 지금 요 놈이
요 놈이 지금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요 놈보다도 요 놈이 더 작기 때문에 결국 요 놈이 엡실론보다 작으면 요 놈 역시도 엡실론보다 뭐하다? 작다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은 fz의 절대치의 극한값은 fz0의 절대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Z0에서 FZ, 요 말은 Z0에서 FZ가 지금 연속이라는 말이고, 요 놈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은 FZ 절대치의 극한값이 FZ0의 절대치가 된다는 사실이, 요게 성립한다는 요 사실은 결국 요 FZ 절대치라는 함수가 Z0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 되어진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두 번째는 복소함수가 Z0에서 연속이면 그 복소함수의 절대치 함수도 같은 점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라고 기억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얘기는, 자, 이 복소함수 FZ가 Z0에서 연속이면, 자, 이 복소함수의 요것은 뭐죠? 실수부죠. 그리고 요것은 복소함수의 허수부죠. 무슨 말이겠죠? 어떤 복소함수가 Z0라는 점에서 연속이 되어지면 그 함수의 실수부도 Z0에서 연속이고 허수부도 Z0에서 연속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자, 그럼 왜 그래야 되냐면, 자, FZ가 Z0에서 연속이면 우리가 1번에서 지금 요건 우리가 1번에서 했던 얘기죠. 그놈의 켤레 복소수도 같은 점에서 연속이다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복소함수의 실수부라고 하는 것은 그 복소함수와 켤레 복소함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것과 똑같죠.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FZ라고 하는 것이 세모 플러스 네모 i라고 했을 때에 FZ바라고 하는 것은, 자, 세모 마이너스 네모 i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FZ에 우리가, 자, 요 FZ의 실수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냐면, 요 두 개를 더했을 때에 이 세모죠. 자, 이 두 개를 더한다. FZ와 그 켤레를 우리가 더해가지고 2로 나누게 되면 이게 뭐가 세모가 실수부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허수부를 우리가 생각하라고 하면 그때는 FZ와 그 켤레 함수를 뺀다는 거죠. 여기서 그걸 빼버리면 2 네모 i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2i로 나누면 뭐가 된다? 허수부 네모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 놈의 실수부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허수부는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복소함수 FZ가 Z0에서 연속이면 1에 의해서 그 켤레 함수도 같은 점에서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FZ의 이게 리얼 파트는, 자, 요놈 플러스 요놈 나누기인데 요것도 지금 연속함수고 요것도 같은 점에서 연속이면 연속함수 더하기 연속함수는 뭐다? 같은 점에서 역시 뭐가 된다? 연속이 되어진다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자, 연속함수고 연속함수니까 연속함수 마이너스 연속함수도 같은 점에서 뭐가 된다? 연속함수다. 요 성질에 의해서 결국 FZ가 Z0라는 점에서 연속이면 FZ의 실수부도 같은 점에서 연속이고 허수부도 역시 같은 점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제 18번 문제를 우리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복수함수 FZ가 Z제곱 플러스 3Z 마이너스 2 이렇게 주어진 요놈의 연속성을 한번 조사해보라 그랬죠. 자, 요거는 우리가 요 복수 Z를 X 플러스 요렇게 IY라 이렇게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FZ라고 하는 것은, 자, X 플러스 IY의 제곱에다가 3배의 X 플러스 IY 마이너스 2가 되어지고, 요걸 우리가 전개를 하면, 자, X의 제곱, 요놈 제곱하면 마이너스 Y의 제곱, 그리고 여기에서 3X,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 자, 여기 이제 실수부죠. 그 다음 허수부는 2XY에 I가 붙은 거니까
자, 2xy라 적으면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3y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어떤 복수함수가 연속인 여부는 그 복수함수의 실수부 함수, 즉 요게 ux, v라겠죠. 자, 허수부를 나타내는 실함수 vx, y. 자, 실수부를 나타내는 함수 ux, y가 연속이고 허수부를 나타내는 실함수 vx, y가 연속이면 원래 복수 함수 연속인 거와 그쵸 동치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보다시피 여기서 요 실수부를 나타내는 ux, y하고 허수부를 나타내는 함수 vx, y는 자, 요 함수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모든 그쵸 점에서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모든 점에서 우리가 연속이기 때문에 자, 실수부를 표현하는 함수가 연속이고 허수부를 표현하는 함수가 연속이면 요 두 함수가 연속인 것은 복수 함수 전체가 연속인 거하고 동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 fz라고 하는 함수도 뭐가 된다? 연속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특정한 점이 아니고 모든 점에서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fz는 연속 함수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